안녕하세요. CAD 실무 능력 평가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보영입니다. 이제까지는 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 4강에서는 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이 알면 알수록 정말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원 또는 호 객체의 특징과 작성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선의 종류를 통해 도면을 이해할 수 있다. 원의 정의를 응용한 제도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일단 원이랑 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알고 그 정의를 응용해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의 정의 굉장히 중요하고 적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연습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실습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제공되는 도면이 단순하게 이게 선이 아니라 그 안에 정보를 담고 있는 선들을 이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습 예제로는 어떠한 선을 사용할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제도 기법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고 내가 도면을 이해를 할 때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원과 호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도의 기초 2번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연습 예제를 통해서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과 호입니다. 먼저 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원과 호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원과 호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의 정의인데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원의 정의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정확한 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개념이 강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원은 평면 위에 한 점에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뜻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한 점에서부터 모든 점들이 동일한 거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대강 그린 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부터 모든 거리가 틀리다 하면 이건 원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원이란 건 모든 점들이 다 동일한 거리에 있어야 된다. 이걸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CAD가 등장하기 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도면을 작성했다고 했죠. 그때 많은 제도 도구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가 컴퍼스입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한 번쯤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컴퍼스가 딱 이 원의 정의랑 부합하죠. 한 점, 고정점에서부터 뱅글 돌려가면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퍼스란 무엇이냐면 그냥 오른쪽에 다리가 있는 이미지 보이시죠? 이것처럼 두 다리의 사이 거리를 조정을 해서 원을 또는 호를 원하는 크기로 작성할 수 있는 제도용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도면을 그릴 때는 이 컴퍼스나 아니면 모형자, 원형에 구멍이 있는 모형자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CAD에서는 이 컴퍼스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을 이용해서 이런 제도 기법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과 호의 차이점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은 한 점, 이 한 점이 원의 중심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심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값만큼 떨어진 점들에 모여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즉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반지름 100의 원을 그렸어요. 여기 R100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R은 반지름이 영어로 레디우스거든요. 그거의 약자인 R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란 뜻이고, 이 반지름 100이라는 원이 있다면 이 반지름 100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떨어진 이런 점들의 거리가 전부 다 100mm라는 뜻이에요. 반지름이 100이면 이 점에서부터 반대쪽 끝점까지는 곱하기 2한 값. 네, 지름은 200mm가 되겠죠. 그래서 원의 정의를 항상 인지하고 계세요. 뒤쪽에서 이 원의 정의를 통해서 제도 기법 계속해서 학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호는 무엇이냐? 원이 끊어진 형태를 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에서도 중심점이 있고요. 또 원의 4분점이 있어요. 그쵸? 그럼 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호가 가진 중심점이 존재하고요. 원이랑 다른 점은 시작점과 여기 있는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 끊어진 형태로 원 위에 두 점을 양끝점을 하는 원의 일부분을 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이 호를 작성을 할 때는 시작점, 끝점, 중심점, 반지름, 현의 길이, 방향 중에 적어도 3가지는 알아야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원을 그려서 원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호를 작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지만 이게 활용이 어렵다 하시면 원으로 하셔도 돼요. 다만 원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2가지가 있어서 그 단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현의 길이랑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그 방향의 정의가 아니라 호에서의 방향을 뜻해요. 자, 먼저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는 호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의 직선 거리예요. 이 거리가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면 파랗게 나와 있는 이 선의 부분이 현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언뜻 보면 여기 분홍색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도 호지만 반대쪽이 까만색 원형도 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향이에요. 이 방향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호에서의 방향인데 작성할 때 방향을 뜻해요. 자, 제가 호를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작성을 했다 가정을 했을 때 얘가 그러면 호의 시작점이잖아요. 이 시작점에서의 방향이에요. 제가 이 점에서부터 그래픽 커서를 막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사선, 약간 녹색 선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추적선처럼. 자, 이 선이 의미하는 거는 이 점이 이 원주와 어떠한 한 점을 만나는 접점을 추적을 해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 사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접하는 방향으로 이 원주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살펴볼 건데, 그래서 접한다 이런 개념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원의 작성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영어로 circle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축키도 C입니다. 그래서 C 입력을 하면 원의 중심점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옵션을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중심점 반지름이 기본 실행 값이고요. 그래서 한 점, 원점으로 중심점 지정을 하고 내가 반지름 값을 직접 숫자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픽 커서로 한 점을 지정을 하면 이 거리가 반지름인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반지름에서는 옵션으로 지름이 있어요. 네, 다이아미터의 D고요. D를 입력하면 반지름이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거리, 가장 큰 이 지름 거리,
원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이콘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거를 실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옵션을 통해서 실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원의 반경, 그래픽 커서로 지정도 가능하고 이 반지름 값 입력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는 2.1이에요. 2.1은 내가 이 원의 가장 먼 두 점을 지정을 해서 그 두 점이 지름으로 하는 원을 작성하는 명령입니다. 옵션에서는 EP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 입력하시고 바로 EP 입력한 다음에 두 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지정하면 두 점이 지름이 되는 원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는 3포인트. 네, 3.1이에요. 이 3.1은 주로 어떤 객체의 외부를 이렇게 감싸는 원을 작성할 때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서클 명령을 입력하고 3포인트에 단축키 3P 입력을 하시면 3점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한 점, 두 점, 세 점 순서 상관없이 3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 점을 모두 통과하는 원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게 3.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TTR이라고도 하고 접선 반지름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그냥 TT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T가 탄젠트의 T고요. R은 반지름의 레디우스라고 했잖아요. 레디우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떠한 선 또는 원 같은 이런 객체의 한 점과 만나면서 한 점과 만나요. 이 선도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객체고 원도 중심에서부터 동일한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객체가 한 점에서 만나요. 그 점이 접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접하는 지점 두 군데를 클릭하고 이 원의 반지름 입력하면 작성할 수 있는 옵션 서클 입력하고 T 입력을 한 다음에 두 객체 순서 상관없이 선택한 다음에 반지름 값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정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입력하는 방법으로 많이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도면은 정확한 크기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원의 크기로 작성을 하겠죠. 자, 마지막은 접선이에요. 얘는 제가 명령이 아니라 아이콘 사용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명령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많이 번거롭습니다. 3강에서 학습한 객체 스냅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아이콘을 실행하면 바로 이 객체를 선택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세 변에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 만약에 명령으로 실행을 한다 하면 자 3.1으로 실행을 해서 우리 일회용 객체 스냅이든 아니면 그냥 객체 스냅 활용해서 탄젠트, 접하는 옵션으로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원이 작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감이 있어서 이 접선만은 명령 아이콘을 활용해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원의 작성법이었고요. 이제 호의 작성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호는 작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3.5를 사용을 하는데요. 호는 영어로 arc라고 하고 단축키는 A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 가지의 정보가 있어야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할 때 명령 옵션을 보면 전부 다 세 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3.5를 많이 쓰는데 3점은 시작점, 중간점, 그리고 끝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보통 호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보다는 반시계 방향으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 절대 각도가 마지막 점에서부터 우측이 0도고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각도,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각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나하나 보면 자, 시작점, 중간점, 끝점을 지정한다 하면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지정하면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홀을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작점, 중심점, 그리고 각도를 입력하면 자, 플러스 각도 반시계 방향이라 했죠. 120도 입력하면 120도가 이만큼 가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점, 중심점 지정한 다음에 현의 길이를 입력하면 네,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 현의 길이 70 입력하면 70만큼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옵션을 확인해서 그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이면 이 순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정한다 보시면 되겠고, 얘는 시작점, 끝점 지정하면 이 두 개의 각도에 따라서 이 원주가 결정되는 호 옵션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시작점하고 끝점을 지정했어요. 이제 이 시작점에서부터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은 접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 점이 어떠한 선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원주율을 만들어준다 라고 했죠. 자, 이거는 알아두시면 가장 유용한 기능. 네, 시작점, 끝점, 반지름. 자주 쓰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으로도 사용 가능해요. 자, 마지막 여기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심점부터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순으로 지정하는 방법. 그래서 중심점에서부터 시작점, 그리고 각도. 그래서 중심점에서부터 시작점, 현의 길이.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는 여기 지금 선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개는 시작점이랑 중심점이 반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명령의 순서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아이콘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우리 아크 명령 입력을 하면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들 잘 보고 옵션을 입력해 가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연속이 있는데요. 연속은 어떠한 직선이랑 홀을 마지막으로 작성했다 하면 그 마지막 점에서부터 연속되는 홀을 작성을 해주는 명령입니다. 얘는 옵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콘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의 기초 2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제도의 기초 2번이 설명이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의 종류입니다. 제가 예제 도면을 이제 계속해서 가져올 텐데요. 이제 도면을 보면서 선의 종류가 다양하게 쓰일 거예요. 이 선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학습한 원과 호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도를 할 수 있는지 그 제도 기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의 종류인데요. 선의 굵기 또는 선의 모양 이런 종류에 따라서 그 용도랑 적용 범위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우리 KS 규격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저희는 지금 기초적인 부분을 학습을 하고 있고 건축이나 기계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많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이런 선의 종류랑 적용 범위를 볼 건데요. 만약에 건축이나 기계나 전기나 이런 쪽으로 향하실 분들은 이 선의 적용 범위가 케이스 규격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로 나가실 분들은 이 선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굵기나 모양에 따라서 전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떻게 인식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KSA ISO 128-2라고 적어놨죠. 그 이 나라 표준이라고 KS 규격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연습 도면, 일단 시험 문제 이전의 연습 도면에서는 주로 4가지의 선을 작성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크게 형상선과 비형상선으로 나뉘는데요. 형상선이라고 하면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선을 뜻하고요. 비형상선은 그냥 도면을 작성할 때 또는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먼저 외형선. 자, 제 앞에 TV나 모니터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어떠한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제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겉에 보이는 모서리선, 이런 것들을 형상선이고 그 중에서도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도면에서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굵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실선은 가는 실선도 있고 굵은 실선도 있고 아주 굵은 실선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4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용도는 대상물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바라봤을 때 제 눈에 보이는 모서리, 그거를 형상선 중에서도 외형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형상이 존재는 하지만 제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떤 선을 사용하냐? 그때는 숨은 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모니터나 TV나 하물며 휴대폰이나 뒤쪽에 카메라가 있고 전선을 꽂을 수 있는 스탠드가 있고 다양한 부품들이 존재해요. 근데 제가 액정이 보이는 방향에서 바라보면 이 뒤에 형상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물체에는 존재하고 있는 모서리죠. 그럴 때 사용하는 선이고요. 자, 숨은 선이라고 하고 얘는 가는 파선으로 작성합니다. 일정 간격에 동일한 간격의 이런 점선으로 이루어진 거를 파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가는 파선으로 하고 완전히 가늘진 않아요. 약간 중간 정도의 굵기라고 보면 되는데 또 가는 쪽에 포함돼서 가는 파선이라고 저는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물에 존재는 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표시할 때 그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형상선인데요.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이 물체에는 존재하는 모서리는 아니지만 도면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비형상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심선이라고 하면 가는 1.3선으로 작성하는데 이 중심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원의 중심이나 대상물의 중심 또는 대칭 형상의 기준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또는 회전체의 축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아니다. 그래서 비형상선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선이에요. 자, 이름부터가 가상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네, 얘는 긴 선, 짧은 선 2개, 긴 선, 짧은 선 2개 이렇게 반복되는 가는 2.3선으로 작성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물건을 설계를 한다 아니면 가공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얘가 가공돼서 모양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 형상은 어땠는지 표기를 해준다거나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도면에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합니다. 또는 가동 범위나 움직임의 범위 이런 것도 대부분 가상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릴 예제에서는 이런 선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선의 용도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원을 활용한 제도 기법을 볼 거예요. 자, 먼저 컴퍼스 앞에서 설명드렸죠. 우리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퍼스는 사용을 못하지만 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객체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다 보면 이 원을 못 그리실 거예요.
원이라고 하기에는 잘렸으니까 호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치수에 반지름은 있어요. 근데 우리 원을 그릴 때 이 원의 중심을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호를 그릴 때 뭐 중심점, 끝점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런 조건을 활용하려고 보면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못 그리실 거예요. 이럴 때는 원의 정의를 조금 다시 한번 되새겨서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부터 모든 점들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중심점까지의 거리 몇일까요? 지금 반지름 30 하고선 R3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심점에서 모든 점들의 거리가 같으니까 이 점까지의 거리가 30mm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알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졌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졌거나 하는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것도 원의 정의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지금 반지름 40하고서 원이 또 있어요. 얘도 중심에서부터 모든 거리가 같겠죠. 모든 거리가 40mm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호는 시작점과 끝점, 양 끝점이 존재해요. 그쵸? 시작점의 위치 알았어요. 여기는 그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알아요. 그럼 반대쪽 끝점은 지금 이 호와 맞닿는 어느 한 점이겠죠. 자, 얘도 그러면 중심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30이랑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 중심점에서부터 떨어진 점들이 모두 같은 거리값을 가지니까 만나는 점 한 점도 반지름 30일 거예요. 그러면 이 점과 여기 반지름 40까지의 만나는 거리, 여기는 4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0이고.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총 7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심점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반지름 70만큼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서 반지름 30만큼 그렸을 때 호랑 교차하는 지점이 이 호의 중심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 거리값이 나오고요. 두 개의 호가 교차하는 점이 중심점이다. 그래서 이 중심점에 맞춰서 호를 작성하든 원을 작성해서 잘라내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퍼스를 활용했을 때 그리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컴퍼스의 원리는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꼭지점을 찾을 거예요. 아까는 중심점 찾았죠? 이번엔 꼭지점 찾을 건데 어떤 꼭지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객체의 꼭지점이에요. 자, 우리가 바로 그릴 수 있는 객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60mm의 수평선과 20mm의 수직선이에요. 얘네는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선, 길이는 나와 있는데 각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쵸? 그랬을 때 이 꼭지점 찾는 방법.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꼭지점 찾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얘도 원을 활용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60mm의 수평선과 수직선을 일단 20mm는 무시하고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지금 45mm죠. 자, 수평거리 45만큼 띄어서 수직선을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거리값 50mm입니다. 자, 원을 생각을 해보면요. 한 점에서부터 다른 점까지 같은 거리로 이루어진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 50만큼 이렇게 그려주면 이 45만큼 띄운 선과 교차하는 지점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점이 여기서부터 45만큼 떨어졌고 여기에서부터 50만큼 떨어진 특정 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점에서 끝점 연결해서 선을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쪽 끝점이에요. 자, 여기는 길이 30입니다. 그리고 여기 20mm 그릴 수 있죠. 20만큼 간격 띄워서 잘라내든 아니면 원을 그려서 여기에서 잘라내든 방법은 여러 가지고요. 이 끝점은 알 수가 있으니까 이 끝점에서부터 이 길이 30만큼 그려야 되죠. 자, 원을 활용하면 여기 길이가 30이에요. 그러면 이 원도 반지름 30이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수평선이 교차하는 점이 발생을 할 거고 이 점에서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꼭지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X라인 학습했을 때 거기 옵션에도 이등분이 있었어요. 바이섹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지만 그거를 모를 때 이 원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 도면을 봤을 때 이 원호의 중심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 원호의 중심 보면 이렇게 중심선이 교차하고 있는 이 점이 중심이다 하고선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치수가 누락됐는지 이 호에 반지름 있나? 여기 이 선의 각도가 있나? 하고서 누락 여부를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락이 아니에요. 반지름도 없고 각도도 없는데 어떻게 누락이 아니냐? 그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를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치수를 통해서 학습할 예정인데 CAD에는 회전치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회전치수가 뭐냐면요. 여기 치수 보조선이 있는데 이 보조선이 이 객체가 향하는 방향이랑 평행해요. 각도가 다르지 않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전치수를 작성이 되어 있고 이 회전치수의 거리가 동일해요. 그쵸?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은 같은 거리값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일단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파악하실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이 원호예요. 이 원호의 반지름은 모르지만 여기 원호의 중심에서부터의 이 원호의 끝점까지의 거리와 또 여기 사선과의 끝점, 여기의 거리가 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연결하는 현의 길이가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서 수직한 선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근데 이 수직한 선이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의 길이 30이니까 같죠. 그러면 이 호가 정확하게 중간점에서부터 이 사선이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 이 각도 값이 몇인지 모를 때 이등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임의의 호를 일단 하나를 그려요. 이 치수가 정확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이 호의 중간점을 통과하는 사선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선을 간격 띄우기, 옵셋을 이용해서 30만큼 띄운 다음에 교차하는 이 점 발생하죠. 그러면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용해서 호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이등분할 때 이렇게 원호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X라인에 이등분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하면 그걸 사용하는 게 좀 더 빠르긴 하겠죠. 어떻게 사용하냐면 X라인으로 이미 이렇게 각도선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X라인에서 이등분 바이섹트 B 옵션을 입력을 하면요. 각도의 정점을 먼저 지정을 하라 해요. 그 정점이 뭐냐면 이 각도선이 만나는 이 끝점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둘 중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각도 선이 되는 이런 선의 끝점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이 선을 2등분하는 이렇게 무한대의 선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X라인 이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고, 그걸 모른다 하시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로 각도를 2등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점원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원을 작성할 때 옵션이 있긴 했어요. 3점원이 있었고 접선도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 옵션이 없거나 아니면 사용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할 때, 그럴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는데요. 원리를 파악하시면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삼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삼각형에 바깥쪽 점을 모두 통과하는 원을 저는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은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 또는 지름 이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꼭지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외접원을 작성할 때는 그 선의 선분의 중간점에서 이 선의 직각을 이루는 90도를 이루는 선을 이렇게 교차시킵니다. 세 변 모두 교차시켜도 되는데 삼각형의 경우에는 두 개만 교차해도 되겠죠. 그 선분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교차하는 이 점이 원의 중심점이 되겠고, 원 명령 실행한 다음에 반대쪽에 여기 있는 형상의 꼭지점 지정을 하면 이렇게 외접원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반대로 내접원은 조금 더 복잡해요. 얘는 각도를 2등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잘린 모서리다 하면 이 선들을 다 연장을 해주시고요. 이 꼭지점에서부터 각도를 2등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X라인의 2등분 옵션을 아시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고, 모른다 하면 임의의 홀을 그냥 그려서 이 꼭지점과 이 중간점을 통과하는 선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두 꼭지점에서는 작성을 해주셔야지 교차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차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요. 이제 안쪽에 접하는 원이잖아요. 그때는 이 선분에 접하는 탄젠트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객체 스냅의 접선 또는 접점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접원은 변에서 2등분, 내접원은 꼭지점에서 2등분 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점에서 접하는 외접원이에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 반지름 15에 호가 있는데요. 이 호랑 연속되게 여기 한 점에서 접하는 반지름 30의 원이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 앞에서 컴퍼스의 원리 이용해서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조금 잘못 그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서 그냥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짜리 원을 작성을 해서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원을 그리고. 근데 그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 원의 특징을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컴퍼스의 원리랑 동일해요. 자, 먼저 이 반지름 15가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지름 15의 원이 있고요. 이 원과 접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이 반지름 30짜리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은 이 반지름 15의 중심에서부터 회전을 계속 시키면요. 방향만 바뀔 뿐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에 있거든요. 이런 원리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두 개의 거리 계산하실 수가 있죠. 반지름 15에서부터 반지름 30을 더하면 반지름 45예요. 이 원에서부터 이 중심점을 통과하는 반지름의 크기 45가 나오죠. 그러면 얘가 반지름 15원이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의 원을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45의 원을 그리든 또는 이 원에서 간격 띄우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교차하는 점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근데 우리 도면을 보면 중심점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서부터 여기 있는 교차점에서부터 반지름 30의 원을 작성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연습 예제 작성을 하고 오늘 학습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조금 활용하는 예제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반지름은 R로 표기해요. 네, 레디우스의 약자라서 이 숫자 앞에 R 하고는 붙거든요. 근데 지름은 지름 기호로 표시합니다. 다이아미터의 뜻이고 우리 수학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크기랑 위치 파악을 하시면 돼요. 보통 원이 있는 객체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서부터 그릴 건가 그거를 먼저 정해 주셔야 돼요. 나는 여기가 기준으로 할 건지 여기가 기준으로 할 건지 어디서부터 그릴 건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도면을 봤을 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파이 600은 지름이 600인 거 알겠어요. 근데 앞에 곱하기 3이 있어요. 여기 있는 반지름 150도 마찬가지죠. 자, 앞에 이렇게 곱하기가 붙거나 아니면 짝대기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3 다시 또는 3 곱하기 이렇게 붙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수량을 뜻해요. 그래서 3 곱하기 R 150이다 하면 150짜리 반지름의 호 또는 원이 3개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수량을 의미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든 여기든 사실 지금 기준점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양쪽을 다 그릴 수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그릴 건가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600의 지름이고 얘가 가로로 1400mm 떨어져서 또 존재하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직선에서부터 20도의 각도로 존재하는데 여기 거리가 지금 1200mm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극좌표 사용해서 선을 작성하셔도 좋고요. 또는 원을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저는 원을 조금 활용해서 작성을 해볼 거기 때문에 오토캐드 화면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셔서 그리드만 끈 상태로 진행할게요. 자, 먼저 원을 작성을 할게요. 원은 서클이죠. C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한 좌측 상단에 원의 중심점 지정을 하고요. 자, 큰 원의 지름은 600이었어요. 근데 우리 기본 입력값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600을 2로 나눈 300을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옵션 중에 지름 D라고 있죠. D를 입력하고 엔터하면 지름값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60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600의 지름을 작성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원을 이용해서 얘를 수평으로 띄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떨어진 값 1400만큼 떨어져 있죠. 떨어진 위치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클. 이 원의 중심에 보면 동그랗게 중심점 스냅 잡히고요. 클릭, 반지름이죠. 1400 입력하고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4분점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4분점은 이 원을 수평, 수직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특정 점이거든요. 그래서 서클, 입력, 엔터. 여기 4분점, 마름모 표시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또 한 점 클릭. 이번에는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2로 나누는 단순한 값이기 때문에
600 입력한 다음에 우리 키보드에 슬래시 버튼이 있어요. 슬래시 입력하고 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값을 입력할 때 지름 값에 슬래시 2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산해서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엔터 하면 크기 동일하게 작성이 되겠죠. 이레이저 이용해서 이제 이 1400의 원은 지워줄 거고요. 자, 라인 이용해서 이 원의 4분점에서부터 다음 원의 4분점. 스페이스바, 또 스페이스바. 이거 4분점에서부터 4분점. 이거 ESC 해주면 되겠죠. 제가 방금 스페이스바 2번을 했는데요. 이렇게 선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만 입력해도 명령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렀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나 엔터는 마지막에 실행했던 명령을 또 재사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했던 게 라인이고 내가 또 해야 되는 게 라인이다 하면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원 위치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는 사선으로 1200만큼 떨어져 있었고요. 이 각도가 20도의 각도였어요. 자, 서클 이용해서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반지름 1200mm의 원을 또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20도만큼이죠. 자, 절대 각도로 본다고 하면 여기가 20도잖아요. 그러면 절대 각도로 본다면 마이너스 110도 방향이죠. 그래서 극좌표 이용해서 마이너스 110도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X라인의 각도 옵션 배웠어요. 각도 옵션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X라인의 각도 옵션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X라인 옵션 각도 A 절대 각도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10도 입력을 하면 되죠. 마이너스 110도. 그리고 엔터. 그리고 통과하는 지점, 이 원의 중심점. 클릭, 그리고 ESC 버튼 눌러서 명령 종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선이 교차하는 점이 발생하고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서클, 엔터. 이 교차점 X 모양 스냅이 잡히고요. 클릭한 다음에 300 입력하고 엔터 하면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200의 원은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또는 이레이저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선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해봅니다. 한 가지는 간격 띄우기로 작성할 거고요. 한 가지는 객체 스냅으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옵셋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옵셋 이용했을 때는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에 반지름 아셔야 되죠. 네, 반지름, 지름이 600이니까 300이에요. 300 기억하고 계시고 옵셋. 그래서 300 입력하고 엔터. 이 선을 클릭해서 좌우 방향 확인한 다음에 엔터.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ESC 버튼 눌러서 종료하시면 되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 TR 입력하고 엔터. 절단 경계로 원 2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엔터. 그리고 연장된 선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화면이 조금 작아서 좀 이동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 2개 지정하고 클릭. 자,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여기 있는 가운데 사선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선이 없을 때 두 곡선을 접하는 선을 작성해 볼 거예요.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객체 스냅 이용한다 했죠. 먼저 직선이기 때문에 라인 명령 실행을 해줄 거고요. 자,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나와요. 이때 우리가 일회용 객체 스냅을 학습했었죠. 그래서
Shift 또는 Ctrl 키 누른 상태로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일회용 객체 스낵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접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 한 점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고 나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 원에 접하는 방향으로 선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 확인이 가능하죠. 두 번째 점도 마찬가지예요. 일회용 객체 스낵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는 코맨드 창에 TAN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접점이 탄젠트거든요. 이거 약자하고 얘를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탄젠트만 이렇게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연결이 되죠. 그래서 ESC 버튼 눌러서 종료하시고요. 자, 안쪽에 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서클 입력하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질은 150. 이거 엔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명령이 원이었어요.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 누르면 재실행되고요. 그 옆에 있는 원의 중심으로 클릭하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으로 생성한 원의 반지름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입력하지 않고 또다시 엔터하거나 스페이스바 하면 동일한 크기로 작성이 돼요.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 원의 중심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 하시면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되죠. 그래서 원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반드시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더라도 나중에 계속 연습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